자, 그러면 먼저 뉴스 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보다 그 애널리스트 분이 하이 무슨 말씀이세요? 굉장히 좀 잘 설명해 주시더라. 설명 잘해주셨죠. 예, 예. 네, 소부장 관심이 많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소부장이 대형주들 움직일 때 훨씬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럼요. 경향이 좀 있죠. 네, 여러분이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예, 그 나스닥 지수가 처음으로 17,000선을 넘었습니다. 뭐 상승률로 따지면 0.59%로 그러니까 어제 자체가 높진 않은데 네. 그래도 17,000을 돌파했다라는 게 좀 유의미한 것 같고요. 뭐 금리 인하를 해야 오른다 그러더니 이제 금리 인하는 뭐 제껴진 상황이지만 지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건 좋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안 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나쁜 건데 네. 금리 인하를 안 할 정도로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경제의 실물 지표인 기업들의 실적은 또 괜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예전에 한번 이코노미스트라고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인하할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많이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우리가 이제 성장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 기업들 중에서 좀 잘 나가는 기업들, 좀 괜찮은 좀 건실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데가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은 다들 열심히 살고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주가가 안 오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변수 때문에 이게 막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그냥 금리가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뭐 굳이 주식이 나쁠 이유가 없지 않냐 뭐 그런 얘기였는데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좋은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너무 매크로에만 좀 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고용 통계가 어떻게 되는데 뭐 물가 통계가 어떻게 되는데 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말 거야 그것 때문에 증시가 좀 출렁출렁하다가 오히려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지수들이 괜찮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P 500도 0.02% 올랐고요. 다우존스는 0.5%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4만 선 넘어서 좀 뭔가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다가 약간 좀 급하게 올라온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뉴스 시작하시죠. 네. 어떤 뉴스부터 첫 번째 뉴스로 갈까요? 첫 번째 뉴스는요. LG전자가 어제 13% 급등했습니다. 대단하더만요. 근데 이 뉴스 보고서 이 주가 보고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랬는데 여기가 그 칠러라 그래고 냉각 시스템이 있어요. 에어컨. 네. 에어컨인데 뭐 가정용 에어컨 그런 거 말고 에어컨 엄청 LG 죠. 큰 에어컨이 있습니다. 네. 공조죠. 뭐 이 정도면. 공조죠. 네. 그러니까 칠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냉각기라고 그러면 되나? 냉각 시스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생겨가지고 이제 건물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에 그 냉각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장 같은데 이제 뭐 뭔가를 쇼핑몰에도 쓰고. 쇼핑몰에도 쓰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칠러는 저는 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칠러하고 이제 그 히트 펌프 이런 거 되게 히트펌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뭐 밖에가 좀 춥다. 네. 그럼 밖에서 냉기를 갖고 오죠. 그래 갖고 돌리면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아져요. 네. 그리고 뭐 밖에가 좀 덥다. 그럼 밖에서 열을 갖고 오고. 그러니까 열교환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온도차 아니면은 땅 속에다 박아놓기도 해요. 땅 속에 있는 온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운 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더워야 될 때는 밖에서 열을 갖고 오고 네. 시원해야 될 때는 밖으로 열을 빼고 막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열이 되게 효율이 되게 좋아져서 저는 원래 그 그린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런 거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에너지 효율 장치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 에너지 효율 장치들은 똑같은 전력을 쓰면서도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똑같은 효능을 느끼면서 에너지는 절반만 쓰는. 네. 이런 그의 에너지 효율이거든요. 근데 에너지 효율은 뭔가 막 태양광 짓고 막 풍력 짓고 하면은 막 되게 뭐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에너지 효율 장치들은 넣으면은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잘 관심을 못 받아요. 네. 정부 정책에서 주목받은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는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기존의 저효율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데가 네.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들여가지고 이 냉각 시스템을 만든다. 근데 100억 정도, 100억 너무 많다. 한 50억만 쓰시죠. 그러니까 50억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1년에 절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만 한 250억, 25억 대요. 아, 그러면 충분히 할 만한 거네. 충분히 할 만하죠. 네. 근데 안 해요. 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인정을 잘 못 받고. 어. 그러니까 여기도 LG전자의 그 칠러 같은 경우도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사례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다 뜯어내고 새로 바꾸는 게 거의 한 1, 2년이면 새로 바꾸는 돈 다 뽑는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좀 안 바꾸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눈에 안 그런데 띄니까. 예, 그래서 이 칠러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꽤 잘하는데 그 히트펌프도 잘합니다. 예. 유럽에서 되게 잘 팔려요. 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보일러를 많이 쓰죠. 아유, 예. 보일러 우리나라 최고죠. 예, 근데 히트펌프가 효율이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보일러는 에너지로만 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히트펌프는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를 썼을 때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저 아파트라든지 좀 대형 뭐 이런 쪽에는 쓸만하겠네 그러면. 쓸만해요. 근데 바꾸려면 또 다 같이 돈 내야 한 되니까. 번에 돈 많이 드니까. 예, 예. 근데 그 한 2, 3년이면 충분히 뽑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제 LG전자가 이게 잘 됐던 거는 원래 이게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관심을 못 받다가 데이터 센터 단지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어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AI 묻었구나. AI 묻었어. 그런 식으로 표현하나요? AI 묻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뭐 이렇게 갈 리가 없죠 뭐. 예, 예. 칠러 용량이 한 5만 냉동톤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1 냉동톤이 물 1톤을 24시간 내에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근데 최대 5만 톤의 냉동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그 국내의 쇼핑몰 스타필드에 2017년에 공급했던 칠러 용량이 한 14,000 냉동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스타필드 한 3.5개 정도 되는 규모의 냉방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에요. 엄청나네. 엄청 큰 용량입니다. 아, 스타필드 건물 엄청 큰데. 그렇죠. 거기보다 3배가 넘는다고요? 예, 예. 와. 그리고 그러니까 한 칠러 한 100대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아직 공신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AI 반도체의 그 엔비디아 반도체 있잖아요. 네. 이게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크게 보는 얘기는 정프로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예. 작게 보면은 AI 반도체 하나가 쓰는 전력 사용량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엔비디아의 A100이 지금까지 나왔던 반도체 중에 제일 역사적인 칩으로 기술자들은 뽑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 뒤에 H100도 나오고 그 뒤에 B100도 이제 출시한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100이 제일 역사적인 칩으로 관심받는 이유는 그 전에 V100이라는 칩이 있었어요. V100. 네, V100이 진짜 초거대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매번 강조를 드렸는데 네. V100이 처음으로 1초에 1테라바이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거대 모델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게 V100이에요. V100이 없었으면 초거대 모델 못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막 학습하는데 막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A100이 나왔는데 A100은 초당 2테라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V100은 전력 사용량이 300와트였어요. 근데 V100은 400와트입니다. A100이. 네, A100이.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은 30%밖에 안 늘었는데 성능은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와 이거 정말 개선이다. 혁명이다. 그랬는데 H100이 더 좋긴 좋아요. H100은 초당 3.2테라와트 야따.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력 사용량은 700와트예요. 그러면은 속도는 62% 개선이 됐는데 전력 사용량은 70% 이상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전력 부담이 커진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냉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노트북은 고성능 노트북이 없어요. 제 거 좀 고성능인데. 아, 게이밍 PC. PC에는 진짜 고성능 PC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가 뭐냐면 냉각기입니다. 아, 여기 냉각기를 못 달아요. 아, 그 뭐야, 그 컴퓨터 PC에는 진짜 요즘에 냉각 예. 시스템을 그냥 옛날에 우리 팬 돌렸잖아요. 예.
좀 게이밍 PC 좀 좋은 거 막 막 네온 사인 들어오고 뭐 이런 거는 보니까 와 거기 막 이렇게 물 들어 있더만. 그쵸, 그 순행식. 순행식이더만요. 예, 예, 와 멋있 간지나더라고요. 예. 모바일로 게임을 만들 때 예.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가 전력 사용량을 많이 못 높여요. 왜? 냉각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 냉각기 때문에 폼팩터가 결정될 정도로 냉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칠러를 쓰는 부분들을 이제 뚫게 되면은 이게 한 번 들어가면 유지 보수까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LG전자는 사실 칠러 시장에서 자체 조사 결과 글로벌 칠러 시장 규모가 한 95억 달러에서 2027년 되면 한 120억 달러로 커질 거다. 연평균 6% 이상 성장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요 칠러 시장을 처음으로 이제 그 뚫었던 데이터 센터는 처음 뚫은 것 같고 그 전에는 이제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미국의 그 칠러 시장은 대부분 그 미국 회사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건물 엔지니어링과 칠러는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업체를 중심으로 했었고 뚫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번 뚫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공고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바꾸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밑에 막 땅 파고 막 들어가야 돼. 건물 밑에 있고 뭐 이러면 쉽지 예. 않을 수 있는데 새로 막 짓는 데이터 센터에는 무조건 할 것 같다는 느낌.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LG전자 관심 있게 또 한번 I'm watching you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LG전자가 예. 우리 그 LG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예. 그동안 생각보다 많이 변했어요. LG전자. 예. 그쵸 뭐 지금 뭐 저 전장 뭐 이쪽으로 전장도 많이 엄청 갔죠. 크고 예. 우리가 일반 가전들 많이 생각하는데 일반 가전하고 또 B2B 가전하고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B2B 가전이라 그러면 B2B 가전은 또 뭐야? B2B인데 왜 가전이야? 그러니까 B2B 가전에는 저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TV라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가는 TV 아,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 호텔에 들어가는 TV가 되게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예. 이 호텔에 들어가는 TV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텔에 전문화된 콘텐츠와 OS가 같이 들어가요. 아. 그 리조트 가서 누르면은 그 리조트 그쵸, 관련한 그쵸, 설명 그쵸. 같은 거 나오고 그럼 음. 첫 화면은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UI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아, 그 좀 더 아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호텔에서 그 이상한 애들 많거든요. 괜히 뚜시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B2B 시장의 LG전자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많이 커지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LG전자라는 회사를 평가하실 때 이제 가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B2B는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를 좀 우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 이런 부분들이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냉각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에어컨도 있겠지만 그 아랫단에 어떤 크게 가고 있는 칠러라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에서는 그 히트펌프 음흠. 같은 것들의 매출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굳이 드릴 얘기는 아닌데 LG전자가 요 그 공조를 하게 된 게 MS 엠트론에서 사왔거든요. 네. LS LS 엠트론. 네. LS가 우리나라 신사업의 산실입니다. 그래요? 음극재 이런 것도 LS 엠트론에서 팔아서 시작되고 오. 공조 이런 것도 팔아서 아. 가져가는 회사가 이제 LG전자. 약간 프론티어 정신이 좀 있군요. 프론티어 정신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 팔아버리는. 아, 새로 남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막 시작했다가 예. 사업 좀 될 것 같은 상황 되면 또 팔고. 아, 이런 회사도 좀 필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안 될까봐 팔았는데 네. 여튼,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있는 사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LG전자가 지금 냉각 시스템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진출하면서 주가가 많이 뛰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둘 다 봐주셨으면 좋겠다. 냉각에선 칠러, 그 난방에서는 히트펌프. 네네.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게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 조금 지겨우실 텐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밸류업 관련해서 이사 충실 의무 관련한 얘기를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드디어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이사를 할 때 잘해야죠.
이사라면 네. 진짜 그냥 뭐 자기 월급 준다고 생각되는 오너한테 비빌 게 아니고 실질적인 기업의 주주인 그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차별 없이 이사를 하려면 내가 이사다. 네. 그럼 내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충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되게 묘하게 이게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상법 개정이 이 상법 개정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 당연히 투자자들은 아 이사 충실 의무를 이제 개정을 하려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이상한 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법무부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개정하면 안 되고 딴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번에 총선 결과도 좀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주주 투자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업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좀 그러니까 수많은 밸류업 얘기 중에 그것만 쏙 빠졌었어요. 근데 이게 총선 이후에 다시 이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봐서 좀 그것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21대 국회는 어제 종결이 됐으니까 어제 종결됐나? 아니죠. 이제 오늘도 남아는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안들이 이제 자동 폐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법안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정부 입법을 하게 될 거니까 이런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제 총선 그 21대 국회 끝나고서 법안 관련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이렇게 아니 그래서 이제 이사가 우리가 늘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그 이사라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 나중에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일반화된 거고 예. 이거를 꼭 우리 해야 된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이 경영진이 못할 수 있게 막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자는 얘기가 그전엔 정부가 안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요번 국회에서는 좀 어렵고 다음 국회쯤에는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국회에도 뭐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이나 이런 의원님들이 올려놓은 법안이 있어요. 근데 그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안 되던 거니까 그 22대 국회에는 뭐 이용우 의원님은 이제 뭐 안 나왔으니 22대는 없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이제 법안을 만들든지 네. 아니면 정부가 정부 입법을 하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 정치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네. 이렇게 바터 주고받기를 하려 그래요. 뭐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주주 이익에서 이게 이 상법 개정의 이사의 충실 의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너무 당연한 문제여서 이거는 원래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면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대주주의 뭐 그 지분 매각을 할 때 그 상속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끼워 넣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속세 문제를 끼워 넣게 되면 또 부자 감세 얘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또 이것 때문에 이거 같이 발목 잡혀갖고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속세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내용들이 꼭 그 부자 감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 상속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부부간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거를 그냥 같이 이렇게 엮어버리면 이게 둘 다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한 얘기들에서 되게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어제 키움증권이 드디어 밸류업 공시를 했어요. 키움증권이 예. 예전에 KB가 1호이긴 했는데 네. 1호 공시가 이제 하반기에 하겠다라는 어떤 예고 공시였고 이번에 그 키움증권도 이번에 공시를 했는데 이게 같이 보시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3개년 중기 목표를 설정하는데 ROE를 15%, 주주환원율 30%, PBR 1배 이상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핵심 지표들을 뭐 투자자들과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그 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비판이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언론도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밝혔던 그 키움증권이 밝혔던 ROE 15%, 주주환원율 30%, PBR 1배 이상이 이게 부족한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키움증권이 한 0. PBR 0.6배 그러면은 거의 얼마입니까? 0.6배에서 10배가 돼. 2배 반이에요? 아니 2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보다 PBR이 이렇게 된다는 건 자산이 좀 늘어나는 걸 좀 감안했을 때 주가 2배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그냥 폄하하고 끝낼 문제인가?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지금 ROE 15%라 그랬는데 그 제가 찾아보니까 ROE가 한 8%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ROE가 거의 더블 되는 게 부족한 건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게 예를 들어 ROE라든지 아니면 PBR 같은 경우는 예. PBR은 회사가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주가가 올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주가가 오르는 거는 회사가 막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 사람들이 주주들이 많이 이제 붙어줘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뭐 배당을 좀 많이 하겠다, 혹은 자사주를 많이 사겠다. 여기 주주환원율 30%. 그러니까 그 주주를 아니 주식을 많이 사겠다, 아니 저 자사주를 많이 이제 사서 소각을 하겠다, 혹은 뭐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매력적인 회사네, 주식을 사서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PBR이 1.5배 된다. 이거는 이제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 PBR 1.5배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좀 결과와 그들의 어떤 행위를 약간 좀 헷갈리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 아닐까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ROE 지표는 경영 지표고 네. 그 다음은 주주환원율 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투자 자산을 가지고 이만큼 돈을 벌어서 이만큼을 돌려드릴게요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PBR, 기업이 얘기할 수 있을 때의 지표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PBR 목표는 이제 우리 경영 후의 결과에 대한 목표니까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어차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가 목표를 투자자들한테 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앞으로 경영해서 뭐 이익을 3천억 내던 회사인데 뭐 1조 원 내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 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얘네들이 그러면 기업을 더 건강하게 잘 운영하려고 하나 보네.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익을 그러면 지금까지 2천억 내던 회사인데 이번 해에는 5천억으로 늘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매출 목표 혹은 뭐 이익 목표, 이거야 얼마든지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밸류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걸 거 아닙니까? 그냥 회사의 목표인 거지. 아닌가? 그거는 네. 이게 정프로님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밸류업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되게 달라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그러니까 언론에서 맨날 이거 나오는 게 야, 밸류업 공시 나왔는데 주가 별로 안 오르더만,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발표하면 그날 주가 올랐나 내렸나 그것만 보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더 그 자극적인 뭔가 내놔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그게 그러면 여기가 뭐 밸류업 프로그램 잘 만들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를 가지고 밸류업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 야 이거 별거 아니야 또 언론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야 별거 아니래, 그러고서 또 이게 수급이 또 안 오게 되고 야 그 국장 떠나자 이런 얘기만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럴 수는 있겠네요. 회사도 나름 이제 열심히 뭘 준비했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네, 야 됐어 뭐 이러면 다른 회사들도 별로 이렇게 동기도 안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주가를 거의 2배 가까이 올리겠다라는 목표인데 평가할 건 좀 평가해 주자. 이런 우리 뉴스 하나 할 때마다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일본에서 그 기업들에서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 정년 연장을 해달라. 정년 연장? 그 재계에서
지금 65세인데 70세로 상향을 해달라. 하긴 뭐그 나이에도 일을 잘 하시는 분 또 많이 계시고 하니까. 예. 네.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그런 건데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가 늘면서 50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1번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65세 이거 우리나라하고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 일한 다음에 65세부터는 여기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재계에서 이거를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거는 생산 가능 인구 때문이기도 하고 고령자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뜨는 게 우리나라는 정년은 있지만 실질적인 퇴직 연령이 50세예요. 정프로님 얼마 안 남으셨죠? 닥치세요. 그리고 사회보장을 받는 연령이 한참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백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정년을 뒤로 연장한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장기 통계 나왔거든요. 근데 2052년 통계를 보니까 다 순감이에요.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순감되는 게 현실이고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요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여기가 순감하는 게 하얀 게 순감이고요. 예. 전 지역에서 순감을 하게 되고 여기에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인구를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52년에 변하게 될 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뭐 줄어드는 거야 우리가 이미 예측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년을 좀 늘리는 일을 할 거냐. 하여튼 뭐 다양한 방책들을 좀 연구는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어제 진짜 암울한 숫자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부산, 울산 생산 가능 인구 절반으로 감소. 생산이 절반. 네. 그리고 인구 준다 그러면 지자체 같은데 막 건물 막 새로 지어갖고 이거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된다. 또 인구 주는데 또 예산을 많이 주더라고요 보니까 지자체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인구 어떻게든 이제 소멸하는 거 좀 막겠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반 시설이니 이런 걸 많이 짓습니다. 출렁다리 모르십니까? 출렁다리? 출렁다리는 뭐예요? 그 관광객이라도 좀 늘려야 되니까 네. 출렁다리를 만드는 거죠. 응. 전국에. 아 그래요? 한 몇 개더라? 최소 200개는 넘는데 출렁다리가. 예. 아니 그래도 차라리 뭐 출렁다리는 그래도 관광객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막 하여튼 무슨 막 군에서 뭐 시에서 짓는 막 건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화장실도 막 엄청 크게 짓고. 거기 가 보면 정말 와 한 2,000평 되는 건물에 되게 대리석으로 막 삐까번쩍하게 전화왔어요. 관리하는 사람 2명 말고는 아무도 없어. 와, 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와 이런 거에 뭐 수백억도 썼을 텐데 예. 이거를 차라리 미래에 뭔가 가능한 이런 거에 썼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 나눠 먹은 거죠. 건물 지을 때. 아니 좋아하는 100억을 써도 좋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다 계속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또 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쓰면 좋겠는데 그냥 딱 때려짓고 공사한 사람들 돈 나눠 먹고 끝. 이건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생각이 좀 들더라. 예.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오늘 뉴스 3 요 정도 하면 괜찮을까요? 예. 네, 우리 권선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